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성호입니다. 이게 자폐라는 게 원래 선천적인 자폐가 있고요. 후천성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선천적 자폐 같은 경우는 이 자폐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게 많은 종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폐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중에 후천성 자폐 같은 경우는 원래 자폐 아이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몇 개를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후천성 자폐랑 선천성 자폐랑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선천성 자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동시다발로 보이는 거고, 근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신호는 있는데 엄마들이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모르는 거지. 대체적으로 20한 6, 7개월이 넘으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스터 작용을 하는 게, 그거는 제가 요 다음 강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천성 자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폐 아동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 아이한테 시켜줬을 때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책, 그러니까 읽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혼자 3, 4세 때 또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야. 이때 나타났을,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아이에 따라서 유아 시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원래 자폐 아동들이 나타나는 26개월 막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4, 5세가 넘어서도 이 자폐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4, 5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거는 후천성 자폐예요. 그리고 선천성 자폐 같은 경우는 이미 24개월 전후에 이런 자폐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원래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좀 별개의 행동들을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육아 같은 거를 오래 했을 때, 특히 영아 시기 태어나자마자부터 책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 책을 읽어주는 걸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 책을 보는 이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나오는 사운드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애들이 누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기는 감촉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요거는 내가 요 다음 강의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자폐 특징 중,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특징 중에 하나가, 엄마가 많은 양의 책을 읽어줬을 때, 또 아이가 많은 양의 책을 보고 아이가 한글을 읽고 나서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뜻도 의미를 모르면서 계속 어려운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가 쉼없이 떠드는 현상, 그리고 의미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계속 떠들거나, 아니면은 뭐 전날이나 뭐 요전에 읽었던 책 내용을 아무 데나 떠들고 다니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TV에서 봤던 내용들을 계속 떠들고 다닌다거나 입을 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잠 자기 전까지는 입을 쉬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말로 인한 자폐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게 말이 없는 아이들은 계속 쉼없이 책을 보는, 그러니까 의미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책에 문자 강박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 다 나타나는 게 후천성 아스퍼거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사회성이 강제로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래서 그 연예인 딸내미들 보면은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인가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들.
대체적으로 남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폭력성도 나타나게 되고, 여아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찐따 같은 스타일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 외에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 그래서 이게 책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유아 시기 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책을 읽혀주는 행위들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책을 너무 많이 보게 하는 행위들 하면은 애들이 이런 자폐 스펙트럼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영아 시기 때부터 책을 보여주게 되면은 애들이 그런 감촉들, 또 누르는 감촉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바퀴를 뒤집어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행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현상들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 집안들 대체적으로 집안 구조를 보면은 책으로 도배가 돼 있다는 거지. 어쨌든 요거 후천성으로 자폐 증상이 생기는 거는 제가 이따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라인을 타게 되면은 오리지널 자폐가 안 걸리더라도 자폐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특징들 중에 한 세네 가지를 갖게 된다는 거야. 음. 어쨌든 주변에 보면은 쉬지 않고 입으로 떠드는 아이들이나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말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행동 조절을 못하는 폭력성까지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누군가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는 거고, 이게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직 횡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증상들을 보인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본인이 힘들면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예인 딸내미들 중에 아직 제정신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증상 중에 일부를 갖고 있는, 특히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거의 무간지옥에 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이 엄마들은 애가 영재, 천재인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애들 보면 좀 안타까워. 하여튼 이런 증상들이, 내가 말한 증상들이 주변에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특히 여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혼자 많이 지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남아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무슨 기관 같은 데 보냈을 때 제가 말하는 이런 자폐 스펙트럼 증상들이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 있다면은 위험한 게,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멀쩡했을 때 그걸 좀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모방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 지연된 애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